안녕하세요. 오덕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남기게 됐는데요. 썸네일에서 보다시피 다시 매수를 했고요. 언제 매수했냐면 어제 잭슨홀 미팅 전에 미리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오픈도어를 다시 담았습니다. 또 담았는데 이게 진정한 다시 매수 타이밍인 것 같아서 다시 매수를 하게 됐고요. 집 나가면 좀 개고생이라고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계좌 복구에 힘을 좀 쏟으면서 어느 정도 복구가 됐다 싶어 가지고 다시 오픈도어를 매수하게 됐고요. 가만히 있어도 다시 복구가 될 거를 괜히 쫄아가지고 괜히 집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좀 실수 아닌 뭐 이런 경험을 또 하게 됐는데요. 다시 마음 잡고 집에 돌아왔으니까 오픈도어를 다시 믿고 또 끝까지 또 원하는 목표 주가까지 좀 끌고 갈 예정이고요. 잠시 나갔다가 왔는데 저는 나스닥 쏙슬 하고 엔비디아에 잠깐 몸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뭐 그냥 엔비디아도 아닌 뭐 2배짜리에 몸을 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드가 복구되고 나서 다시 오픈도어를 매수하게 됐습니다. 오픈도어를 매도할 때 좀 공포에 팔았지만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 공포가 좀 있었고요. 그 공포에 좀 도망가긴 했어도 다시 공포에 다른 주식을 매수를 해서 복구를 한 상황이고요. 그대로 오픈도어에 있었어도 나쁘지 않았는데 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됐네요. 네. 그래서 뭐 중간에 그래도 큰 손실 없이 다시 복구가 된 상황이라 나쁘지는 않고요. 지금 모아놓은 수량 그대로 다시 한번 끌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매수 타이밍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한 3주 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바닥은 이미 제가 팔면서 지나간 것 같고요. 이제 더 떨어지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레드핀이나 뭐 진로의 주가 흐름 이런 것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고요. 부동산 섹터 자체에 ETF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ETF의 그 추세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반등을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었구나. 오픈도어는 반등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동산 섹터들은 반등을 한 그래프들을 좀 확인을 했고요. 건설주 ETF 이런 미국 건설주에 대한 ETF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미 반등을 많이 해서 이런 거를 이제 근거를 토대로 부동산의 이제 바닥이 좀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오픈도어에 진입을 했고요. 그동안 뭐 많은 댓글들 일반 커뮤니티 이런 채널 말고 커뮤니티에도 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다시 매수할 때 알려달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거기가 고점이지 않나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고 아무튼 참 악몽 같은 3주가 지나갔습니다. 8월에 이 기억이 좀
힘들었는데 마음을 다 잡고 다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못 오른 오픈도어가 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레드핀의 반등 속도와 오픈도어의 반등 속도가 또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벌어지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픈도어를 선택을 했고요. 공매도가 어느 순간 이걸 청산을 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해봅니다. 주가가 뭐 크게 급등을 안 해도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공매도가 서서히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했는데 오늘은 13F 공시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동안 쌓아놨던 댓글들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는 거라 많이 어색해졌네요. 다시 많이 어색해졌고 13F 공시를 제가 미리 검색을 좀 해봤고요. 오너십으로 소유권 순위로 한번 나열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열을 좀 해보고 잘 보이게 좀 확대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직까지 뱅가드가 소유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요. 12.77%를 갖고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이고요. 8월 13일 날 발표가 난 상황입니다. 예상 평당가는 14불 정도 갖고 있고요. 요번 2분기에 30만 주 정도 추가를 했네요.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음에도 좀 더 샀다라는 샀다라고 보시면 되고 엑세스 여기는 변동이 없고요. 7.75 블랙락이 다시 매수를 했고요. 376만 주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7.7% 정도 갖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6월 30일 2분기 기준으로 발표한 수치고요. 평당가는 9.47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위까지 봤고요. 실레브라가 230만 주 정도 팔았고요. 점점 헤지 펀드들이 좀 수량을 좀 덜어내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3.96 이고 평당가는 12.75 이 정도고요. 르네상스 여기도 269만 주 정도 팔았네요. 기간 좀 탑 10 안에 드는 기간 중에는 요 두 기간이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쭉 매수를 들어왔는데 크게 매수 들어온 데가 모건 스탠리 55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고 2.26% 정도 갖고 있는 수치네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 가장 많이 매수한 나열로 보면은 모건 스탠리, 그 다음에 블랙락, 밀레니엄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여기 330만 주, 나머지 이렇게 들어왔고요. 좀 아무래도 눈에 띄는 데는 모건 스탠리가 좀 담았다는 게 좀 눈에 띄고요. 팔았던 데는 거의 다 청산을 했네요. 갖고 있던 주 전부 다 털어낸 상황인데 여기는 뭐 모르는 회사지만 490만 주 정도 덜어냈습니다. 쭉쭉쭉 다 덜어냈고요. 이 정도 비중으로 다 덜어냈는데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상위 10%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양을 꾸준히 들고 있다. 이 상위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상위 100개 정도가 수치가 한 5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벵가드랑 블랙락이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고요. 나머지 기관들도 많이 팔고 있지는 않는 분위기예요. 탑 10 안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공매도 양보다 더 적은 양을 판 상황이라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13F 공시를 같이 봤습니다. 같이 봤고요.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댓글 구독자 수는 좀 줄었고요. 제가 팔았다는 소식 듣고 많이 줄어들었네요. 댓글 좀 많이 안 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공황과 같은 침체가 아니라면 앞으로 부동산은 활활 타오를 것 같은데요. 미국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암흑기였고 이제 금리 인하로 다들 돈 들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 금리 인하가 함으로써 어떻게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할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공포처럼 쉽게 팔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는 좀 마음 단단히 먹고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털 자리는 아닌데 좀 더 참아보시지. 그렇죠.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들어왔다. 네. 오픈도어 그거 매수할 때 알려주세요. 다 팔게. 여기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웃겨가지고 반갑습니다. 다시 영상을 찍으셨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60대 중반 LA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시나봐요. 19년부터 오픈도어를 투자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물론 19년 때는 오픈도어 투자 금액이 소소했고 계속 살펴보고 있다가 금리 인하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재매수하기 시작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시고 투자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금리 인하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지금 침체가 아니라는 전제 조건 하에 대부분의 주식들을 매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뵙는 분인데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주식은 누구나 싸다고 생각하는 주식이 있으면 그때 그 주식을 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포가 느낄 때 그 주식을 사야 하는데 파셨네요. 심기일전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멘탈이 왜 나갔는지 아직도 반성 중에 있습니다. 비록 손절로 마무리됐지만 다시 본인이 하고자 했던 지수에 잘 투자하시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다시 계잡주로 돌아가서 고생하실 필요 전혀 없다. 다시 계잡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걸로 다시 마음고생을 할 것 같긴 하지만 큰 돈을 벌려면 좀 더 진득히 마음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대박의 환상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선택하지 마시고 마음 편한 안전한 지수에 투자하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제가 잠깐 쏙3나 뭐 엔비디아 뭐 TQQQ 여기에 잠깐 몸을 담고 있었는데요. 내 집 같지 않더라고요. 이 오픈도어에 정이 들었는지 몰라도 잠깐 갖고 있었다가 저점에서 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드가 복구되고 나서 다시 바꿔치기를 했고요.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오픈도어가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몰빵 투자가 아닌 약간 분산 투자로 남은 속술에 투자하고 남은 주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냅두고 3만 주 정도의 물량만 판 상태고요. 그리고 다시 오픈도어로 매수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몰빵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약간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지금 대세인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기로 했고, 엔비디아의 그런 실적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속세를 들고 갈 예정이고요. 오픈도어는 내후년 2006년도쯤에 한번 팔 예정인데 그때까지 끌고 갈지 미지수긴 하지만 일단 목표 주가가 오면 어느 정도는 덜어내고 그 다음에 좀 더 끌고 갈 생각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더 나빠질 게 뭐 있겠나요? 저도 나빠질 게 더 뭐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게 바닥에 바닥을 겪어서 쌍바닥을 겪고 반등을 했나라고 싶을 정도로 차트상 봤을 때는 아직도 하방 추세긴 하지만 이걸 뚫고 레드핀처럼 올라갈 거라는 그런 약간 선행 지표처럼 레드핀이 먼저 날아갔기 때문에 오픈도어도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고요. 좀 더 오픈도어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심하다고 하고요. 컴백홈 하라고 합니다. 드디어 집에 돌아왔어요. 좀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네. 인간 지표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람을 자꾸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런 댓글을 다는 거에 대해 아직까지는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 지표긴 마저도 맞긴 맞는데 그래도 대놓고 이런 얘기 들으면은 기분 좋을 사람은 없잖아요. 어차피 내 돈으로 투자하고 사람마다 성향도 좀 다르고 투자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근데 굳이 이렇게 익명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댓글 요거 아직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20년 후에 열어보려고 한다고 하고요. 좀 여유 자금이면 20년 뒤에 열어도 나쁘지 않죠. 힘내세요. 원래 예의 없는 사람들은 항상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힘내도록 할게요. 이 오픈도어 투자는 원래 어렵지만 이걸로 조롱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에 투자를 했고요. 제가 집을 팔 때 오픈도어를 이용할 것 같다. 제가 미국에 살았으면 저도 여기를 이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투자를 했고요. 같이 힘내봅시다. 못 버티면 손실 보고 나가는 거죠. 저도 힘들지만 마음 굳게 먹고 버팁시다. 다시 들어오실 날을 기다리며 감사합니다.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도 그냥 속편하게 투자 중입니다. 오도쿠님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래된 구독자님들의 의견이 그래도 힘이 납니다. 저는 다시 오픈도어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고요. 같이 돈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픈도어랑 비슷한 사업 모델인데 더 좋아 보이는 리얼 브로커리지로 저는 갈아탔다. 나쁘지 않아요. 네. 비슷한 사업 모델. 이게 좀 카바나를 비슷한 사업 모델로 생각했는데 주가랑은 또 다른 문제. 이별한 13가지 이유가 악재라고 하면은 이제 거의 다 나오고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봤고요. 매수 타이밍 지금이다 싶어서 다시 들어온 상황입니다. 화이팅. 10배고 주식이 어차피 금리 인하가 더 내려가기 힘들다. 10배면은 한 20불 정도 오면은 땡큐겠네요. 네. 그냥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 9월쯤 내려가게 이제 슬슬 매수 타임인 것 같다. 그렇죠. 매수 타임인 것 같아서 진입을 다시 했고요. 요것 때문에 이미 한 대 맞은 것 같은. 네, 주택시장 하강시 직격탄일 텐데 여기 이것 때문에 엄청 손해를 봤죠. 1조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정도 손해를 봤고요. 그래도 고객을 위해 계약 파기가 아닌 그거를 성사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손실을 봤다라고 보고요. 1조 정도의 금액은 금방 돈을 벌어서 복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활동 감소와 가격 하락은 한 달 전부터 뉴스에 나왔다. 슬슬 바이어 마켓으로 전환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하기도 했고요. 물론 오픈도어의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래서 가이던스를 낮게 잡고 주가도 녹아내렸다. 슬프네요. 다른 주식들은 오는데 오픈도어만 그냥 지지부진하네요. 약간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이 공매도 때문에 그런가 봐요.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다른 주식에 대비해서 공매도량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오픈도어가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은 느긋하게 응원합시다. 부동산 산업도 혁명이 일어날 시기가 됐다. 뭐 옛날 방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죠. 지금 새로운 방식을 할 때가 된 상황인데, 네, 이번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더 AI를 이용한 이 오픈도어에게 조금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는 재미가 있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40대 아저씨의 넋두리인데 영상을 보고 계셨다니 좋네요. 롤링님 오랜만이네요. 원래 중소형주 투자가 어려워요. 멘탈 관리가 필수임.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변동성을 버텨야 된다.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요 근래 또 한번 하게 됐고요. 어닝 때문에 더 두들겨 맞은 거지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어닝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요. 다음 분기가 좀 가이던스가 안 좋긴 하지만 가이던스보다는 비트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빠르게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 복귀하는 모습 응원합니다. 네, 아직도 반성 중이긴 해요. 네, 감사합니다. 바닥은 잡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이런 댓글을 읽었네. 네. 현재로선 손절하신 게 옳은 판단인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염씨 군은 투자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금리 인하하는 걸 시장에서 인식하는 시점이 피벗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어제 잭슨홀에서
피벗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면서 금리 인하가 9월 달에는 무조건 될 거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르는 그 폭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오도쿠씨 힘내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저 역시 영상 올려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쌓일수록 큰 반전이 있을 거라 믿는다. 일단 멘탈들 강하시네요. 네. 마지막 모험 오픈도어로 끝을 보고 싶습니다. 주식이란 게 호재가 셀 때 거꾸로 갈 때가 많았고 악재로 공포에 쌓이게 할 때 소리 소문 없이 급한 반등을 한 템포 빠르게 주는 모습도 많이 봤다. 얼른 돌아오시도록 빠른 반등 흐름 봤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왔고요. 역시 빠르게 반등을 한 모습을 또 지켜보고 있으면 또 포모가 오기 때문에 매수를 더 급등하기 전에 매수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응원 댓글도 상당히 많네요. 감사합니다. NAR 합의 그게 실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돈만 벌면 되죠. 저도 이 생각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로 가도 돈만 벌면 되죠. 네, 꼭 오픈도어로 돈을 벌 이유는 없는데 제가 또 미련이 남아서 다시 돌아왔고요. 이게 은근히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나봐요.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별하니까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 있네요. 느긋하게 생각하라는 댓글이고요. 부동산은 금리가 충분히 내려오고 중립금리에서 정체가 되어야 그제서야 대출을 받고 부동산 매수가 시작된다. 요 참고할 만한 내용이고요. 좀 어쨌든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여기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오픈도어, 레드핀 등 주식들도 매크로적인 부분이 나아져야 오른다. 유동성의 온기가 끝까지 퍼져야 할 듯. 네. 도발하는 댓글 다 무시하라 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따봉이 21개나 찍혔네요. 우량주도 될 수 있다 보시는 건가요? 네, 여기에 대한 댓글입니다. 투자 이유가 다르겠지만 제 투자 관점은 대부분 사이클을 기다리는 것에 의존합니다. 부동산은 사이클이 존재하므로 망하지만 않는다면 오른다는 믿음. 현재 미국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 못 산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대출을 못 받아서 그렇기 때문이므로 30년 고정 무기지금리가 내려가면 매수 심리가 금방 복구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매수 심리를 복구한다기보다는 비싸더라도 부동산이 더 오를 수만 있다면 대출을 받고 매수하는 게 부동산이므로 금리가 인하되면 무조건 주가는 오른다는 믿음.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오픈도어가 좀 눌려 있어서 이 금리 인하를 하면 좀 많이 튀어오를 수 있다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동산은 거금을 들어가고 생활과 민첩한 관련 관계가 있다. 그래서 매수 심리가 너무 안 좋게 되면 정치권에 결국 매수세를 회복하기 위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믿음. 그렇죠. 약간 한국이나 미국이나 약간 이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아예 부동산을 부양을 안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다시 주식처럼 부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픈도어는 생각보다 경영진이 솔직한 편이다. 그것도 마음에 들어서 투자하고 있다. 경영진, 네, 솔직하게 팔고 있죠. 뭐 저는 뭐 캐릴러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경영진들도 뭐 나쁘진 않은데 주식을 좀 팔고 있다라는 거 솔직하게 팔고 있죠. 어쨌든 마음에 든다고 하고요. 7일 전 여기까지 왔네요. 벌써 댓글이. 반등은 기대 심리로 오르는 것 같다. 지금이 그 시점인 것 같고요. 키키키님이 빨리 매수하라고, 예, 곧 날아간다고. 예상이 맞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또 사면 되죠. 네, 그래서 다시 샀습니다. 네. 이분이 승자네. 네, 4만 주를 더 담았다. 이분이 승자네요. 돈 엄청 많이 버셨겠네. 여기까지, 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길어졌지만 댓글을 좀 봤고요. 제가 다시 매수한 계좌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29,755 이렇게 담았고요. 이 분산 투자를 한다고 괜히 계좌를 다시 쪼개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밖에 다시 재매수를 할 수가 없었고, 두 번째 계좌에서 나머지 3만 주를 채우기 위해 245주를 채워 넣었고요. 속슬에 계속 투자하고 있었고, 일부 익절을 하고 밑에서 다시 산 그런 모습이고요. 원래는 30불 정도의 속슬을 샀었는데 어느 정도 속슬의 몰빵 정도를 하다 보니까 복구가 빨리 됐고요. 그렇게 지금 계좌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속슬은 어느 정도 2배 정도는 예상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들고 갈 예정이고요. 역시 오픈도어도 2배가 아닌 좀 더 길게 보고 있지만 그것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예상 목표 주가는 아직까지도 10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10불까지는 지켜볼 예정이고요. 지난번처럼 다시 공포에 매도하는 일이 없도록 멘탈을 다시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꾸준히 책을 좀 읽고 있고요. 주식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긴 시간 영상을 시청했는데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소식 있으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뉴스가 뭐 꽤 올라왔는데 대부분 지금 다시 사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안 읽었고요. 요거보다는 뭐 공매도 청산 소식 뭐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번 뉴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